오늘은 픽시 휠셋 구동계 중에 프리휠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 고정기어 쪽 이 코그를 한번 분리하고 설치를 해볼 건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구동계를 오래 쓰다 보면 뭐 마모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쓰다 보면 이제 교체할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거 오래 쓰다 보면 특히 픽시 고정기어 쪽은 이렇게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요. 두 개를 한번 이렇게 분리하고 설치를 해볼 건데요.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이전에 올린 영상, 그러니까 뭐 바퀴 분리, 휠셋 분리, 그 다음에 체인 장력 조정에 대해서 저번에 영상을 올렸죠. 그걸 이제 미리 보고 와야 됩니다. 이제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뭐 이 작업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뭐 바퀴 분리하고 다시 재장착했을 때 뭐 체인 장력 조절을 할 수 있어야 제대로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영상 길이를 줄이기 위해서 그것까지는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다 설명을 했으니까요. 뭐 분리를 하면 이렇게 뭐 너트, 그 다음에 체인 장력 조절하는 이 부분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프리휠부터 먼저 해볼 건데요. 프리휠 분리하려고 하면 공구가 필요한데, 지금 이거는 보시다시피 이 노치라고 하나? 그렇죠. 이 부분이 공구가 물리는 부분이 8개입니다. 약간 좀 특이하다고 하면 특이하다고 한데, 이 공구를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내에 이렇게, 이건 뭐 어떻게 검색하면 되냐면, 뭐 싱글 프리휠 분리 공구 이렇게 검색하면 뭐 여러 가지 방식의 공구가 나오는데, 공구 선택할 때는 이 물리는 부분, 공구가 물리는 부분이 홈이 몇 개냐, 뭐 2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고 8개짜리도 있는데, 뭐 아쉽게도 이 전용 공구를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공구는 뭐 보통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거는 이제 여기에 맞는 공구는 아닌데 생김새가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뭐 BB 공구인데 이제 모양새가 비슷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뒷부분이 이렇게 생겨서 뒤에 이렇게 뭐 몽키 스패너 같은 걸 끼워서 뭐 장착한 다음에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거는 뭐 맞지는 않습니다. 이거 생김새가 비슷해서. 그런데 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장비가 다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요. 어떤 거는 2개짜리가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홈이 4개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아주 저가형. 그거는 분리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뭐 그거는 진짜 기회가 생기면 한번 그것도 다룰 수 있으면 다루려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약간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어쨌건 뭐 이런 형식으로 푼다. 근데 지금은 공구가 없으니까 약간 편법으로 풀겠습니다. 편법으로 푸는데, 자, 어떤 편법을 동원할 거냐면은, 뭐 전용 공구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다 분리하고 이렇게 단단한 쇠 붙이면 좋겠죠. 특히 이 부분이 이렇게 홈에 이렇게 맞게, 일자 드라이버도 괜찮고 한데, 십자 드라이버는 좀 적당치 않은 것 같은데, 일자 드라이버. 근데 일자 드라이버인데 사이즈가 작은 거는 좀 작업이가 곤란한데 힘을 못 주기 때문에, 일자 드라이버 중에서도 좀 사이즈가 크고 이 부분이 약간 넓은 거, 그런 걸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망치. 자, 어떻게 하냐면, 휠셋을 안정감 있게 잡고, 이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적당히 힘을 잘 줄 수 있는 홈에 이렇게 쇠붙이 같은 거 공구를 끼우고 잘 끼운 다음에 이제 위쪽을 이렇게 가격을 해줍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새 휠셋이기 때문에 한두 번 가격을 하니까 이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 안쪽 부분을 공구가 걸리는 안쪽 부분을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 허브에서 이거 한참 걸리네. 자,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나사산이 이렇게 있고 안쪽에도 부품 안쪽에도 프릴 안쪽에도 이렇게 나사산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나사산이 이렇게 결합이 되는 방식인데,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쇠붙이를 갖다 대고 망치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땅 때려주니까 이렇게 풀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거는 새 자전거이기 때문에 한 번도 힘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풀렸는데, 자, 이렇게 돼서 체인이 감긴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힘을 받기 때문에 상당 기간 뭐 사용한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부하가 걸렸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이렇게 단단하게 뭐라 해야 되나? 체결이 돼 있겠죠. 그래서 오래 사용한 자전거, 그리고 또 특히 이렇게 비바람에 노출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 부분에서 뭐 이렇게 고착이 발생해 버리면 좀 전 했던 방식으로는 좀 풀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뭐 힘들 수도 있는데, 뭐 그래서 여기 약간 나사산에 그리스가 약간 발라져 있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이제 분리하기 쉬우라고, 내지는 이렇게 고착이 발생하지 말라고 발라놨겠죠. 뭐 혹시 뭐 방금 전처럼 이렇게 방법을 써서 이제 분리를 시도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가령 뭐 이렇게 있었다 치고 이 사이에, 이 나사선 사이에 그 WD 사본 같은 거, 그러니까 윤활제를, 침투가 잘 되는 윤활제를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다시 한번 작업을 시도해 보면 되겠죠. 물론 전용 공구가 있으면 전용 공구를 끼우고 스패너 큰 거, 긴 거, 몽키 스패너 같은 거 긴 거 끼우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뭐 훨씬 더 뭐 이렇게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혹시 공구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이 안쪽에 이렇게 WD 사원 같은 거 뿌려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시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생겼다. 뭐 그 다음에 결합해 줄 때는 이쪽에 발라줘도 되겠죠. 그리스를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충분히 도포해 준 다음에 결합은 쉽겠죠. 이 안쪽 부분 요렇게 잡고 이렇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결합이 됩니다.
아, 그렇지. 이거는 뭐 안쪽 잡고 할 필요도 없죠. 참 이렇게 안에 라쳇이 있으니까 이게 톱니바퀴 쪽을 이렇게 돌려줘도 결합이 되겠죠. 자, 뭐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냥 휘셋을 결합해주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나중에 체인 걸면 페달을 돌리면 이게 자연스럽게 계속 이렇게 이건 이제 잠길 일밖에 없는 거니까. 뭐 라쳇이 있어서 뒤로 돌아갈 때는 이제 풀릴 일은 없겠죠. 계속 이렇게 자전거 타는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힘을 받아서 이제 단단히 잠기게 하면 됩니다. 자, 뭐 여기까지 이제 프릴을 열고 분리하고 다시 결합하는 방법은 뭐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저쪽 반대쪽 고정기어 쪽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반대쪽 고정기어 쪽 코그를 한번 분리하고 설치를 해볼 건데요. 뭐 이거 마찬가지죠. 마찬가지가 아니고 요거는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풀 때 이 코그 락링을 풀 때 우리가 기존 알고 있는 방법하고는 방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 나사가 그 이른바 정상적인 오른쪽으로 돌려서 잠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왼나사 왼쪽으로 돌려야 잠기고 오른쪽으로 돌려야 풀립니다. 이 방향을 잘못 알면 자기는 푼다고 막 푸는데 잠그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 락링 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잘 안 보이죠. 자세히 보면 실제로 보면 화살표가 이제 잠기는 방향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어느 정도의 힘, 몇 NM으로 조이라는 게 토크 값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화살표가 지금 락 이렇게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고 40에서 60NM으로 조여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결합할 때 이야기겠죠. 그럼 풀 때는 이제 반대로 힘을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보셨다시피 40에서 60NM이면 자전거에서는 정말 강한 힘입니다. 자전거 부속을 체결할 때 토크 값 치고는 거의 최고로 강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단단하게 조여져 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자전거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저가형 자전거인데다가 대량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갖다가 사람 손으로 잘 안 하고 기계가 있어서 전동공으로 드드득 하면서 이렇게 체결하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미케닉이 열기에는 자가정비 하시는 분이 열기에는 아마 상당히 고전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구가 필요하냐면은 이렇게 락링 툴을 열 수 있는 공구가 필요한데 이거가 정식 명칭은 락링 렌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뭐 호잔건인데 호잔건뿐만 아니라 뭐 파크 툴, 뭐 유니어, 뭐 웬만한 회사에서는 다 이 공구가 나올 겁니다. 근데 픽시 쓰시는 분들은 이 락링 툴하고 그 15mm 페달에 쓸 수 있는 15mm 그 다음에 휠셋 그 너트를 풀 수 있는 15mm 렌치와 그 다음에 코그를 제거할 때 쓰는 이렇게 체인 휩이라고 하죠. 이게 하나로 붙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떨어져 있는 공구지만 제가 얼핏 봤는데 이렇게 체인 휩이 있고 이쪽에는 그 뭐 15mm 스패너가 달려 있고 어느 쪽이더라도 한쪽에는 이렇게 락링 제거할 수 있는 이렇게 홈이 있는 이런 게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공구 세 개가 하나에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원래 이런 공구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구매를 안 했지만 혹시 픽시 정비를 위해서 공구를 구매한다 하시는 분은 그 공구가 있습니다.
그거를 사시는 게 아마도 저렴하겠죠. 저렴하고 뭐 괜히 여러 개 사면 뭐 돈만 드니까. 그거가 픽시 기어 랑닝 공구 이렇게 검색하면 그 모양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한 공구에 들어있는 게 있을 겁니다. 뭐 그건 그렇게 해서 공구를 선택하시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대단히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 찍기 전에 한번 작업을 해봤는데요. 사람 힘으로는 안 됐습니다. 저는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열렸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마찬가지로 공구를 이렇게 걸어 놓고 아니지, 이렇게 걸어놔야 되겠죠. 이렇게 걸어놔야 작업하기가 편하겠죠. 왜냐면 이거는 방향이 반대라고 했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줘야 이게 풀립니다. 나사산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엄청나게 단단하게 조여져 있기 때문에 작업하기 전에 WD 사군 같은 거 해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랑닝이 결합되어 있는 부분, 허브하고 결합되어 있는 부분, 이런데 충분히 윤활제를 도포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뭐 5분, 10분 뭐 기다렸다가 이제 작업을 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힘으로 해서 뭐 정상적인 작업은 뭐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홈에 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단히 잡아준 다음에 휘슬 잡고 이렇게 힘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주겠죠. 그런데 아까 해보니까 이게 워낙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작업이 순조롭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망치를 썼습니다. 요령은, 근데 이거는 힘으로 해보고 안 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위치를 딱 시켜준 다음에 망치로 이 부분을 과감하게 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튀어서 뭐 사람 얼굴로 날아오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충분히 떨어진 상태에서 이 부분을 과감하게 빵 쳐줘야 됩니다. 한 두세 번. 그러면 이렇게 약간씩 탁 한 번만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쳐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 튀어오면 위험하니까 약간 이렇게 휠셋에서 이제 상단부를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조금 멀찍하게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빵 하고 쳐줘야 됩니다. 뭐 어쨌든 그런데 좀 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세게 이렇게 잠궈놨는지 공구 물리는 부분이 이렇게 뭉개질 정도로, 뭐라 해야 되나? 좀 저가형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제가 저렴한 자전거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완성도에서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 뭐 자전거는 저렴한 게 나쁜 건 아니죠. 저렴한 자전거는 또 저렴한 자전거대로 용도와 또 맛이 있으니까요. 일단 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랑닝이 풀립니다. 지금은 아까 한번 열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손 힘으로 해도 되긴 되는데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힘들 겁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작업을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랑닝을 제거가 됩니다. 포구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한 번도 안 탄 자전거이기 때문에 쉽게 작업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체인이 물려서 계속 앞으로 돌아가고 하면 뭐 이거는 픽시니까 브레이크 없는 경우에는 이제 뒤로도 힘이 작용하니까 뭐 풀릴 만큼은 뭐 안 풀릴 일이 그렇게 없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혹시 안 풀리면 이 부분에 앞뒤로 이렇게 코브가 이렇게 물려있는 부분에
충분히 이렇게 덮어준 다음에 혹시 잘 풀리면 그냥 풀면 되는데 안 풀리면 이제 체인 힙을 써야 되겠죠. 체인 힙은 뭐 이렇게, 근데 이 코그는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상적인 나사산입니다. 정상적인 나사산 말이 좀 이상한데 이거는 이제 이른바 그냥 오른쪽으로 돌리면 잠기고 왼쪽으로 돌리면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체인 힙을 걸어줘서 시계 반대 방향, 아이고 이게 너무 잘 풀리는데, 자 이렇게 요령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근데 단단히 이렇게 막 고착되어 있다면 이것도 상당히 푸는데 힘이 들겠죠. 어쨌건 작업은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공구를 이렇게 힙을 코그 이렇게 물려놓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고 하면 이렇게 풀린다는 거.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분리가 됩니다. 안에 나사산이 있고요. 그러니까 허브 구조도 이렇게 턱이 져서 랑닝 쪽과 이렇게 코그가 결합되는 부분이 나사산이 다르겠죠. 층이 이렇게 나 있고 사이즈도 다릅니다. 자, 뭐 이거는 이제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겠죠. 코그를 먼저 잠궈주고 그 다음에 랑닝은 이제 당연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줘야 이게 잠기겠죠.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하겠죠. 이거는 뭐 매뉴얼이 아니라 여기 랑닝에도 뭐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다시피 아주 강한 힘으로 조여줘야 됩니다. 왜냐면 픽시는 이게 풀리면 이상한 상황이 벌어져 버리니까요. 방향이 더 착각이 되네. 맞나? 그렇지. 왼쪽으로 이렇게 잠궈줘야. 자, 체중을 실어서 40에서 60 아주 강한 힘입니다. 이거는 체중을 실어서 그러나 뭐 풀 때처럼 이렇게 대놓고 망치로 이렇게 막 때려주면서까지 강하게 조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체중 실어서 꽁꽁 이렇게 힘으로 하면 뭐 40, 60은 충분하니까요. 이거는 뭐 공구 길이도 있으니까 이 정도 체중을 실어주면 충분하게 단단하게 체력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픽시는 안전하게 타는 게 진짜 중요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뭐 다시 자전거로 이제 휠셋을 끼워주면 되겠죠. 그거는 저번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빼먹은 거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다음에 생각나면 또 하기로 하고요.